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31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5월 잔인했던 5월 시장이었죠. 증시 일단 어떻게 됐든 마감은 했고요. 이제 6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 무방을 지금 다시 개설을 했으니까 이쪽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후에 여기에 채팅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밀번호를 드릴 거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보시면 이용 안내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VIP 방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5월 이 잔인했던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보죠. 이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더 남아있죠.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는 양봉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인데 오늘 결과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일단은 저점 찍고 반등하는 캔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달 다우 그나마 변동성이 좀 적었던 다우 이번 달 한 달 변동성이 10.5% 이상 됐습니다. 지수가 10% 이상 움직였다는 얘기, 상당히 이 변동성이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가가 5%인데 저가가 10%입니다. 즉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변동성은 15%의 변동성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P 500이 없어졌죠. S&P 500이 없어졌죠. 왜 안 보일까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월봉 보시면 이번 달 12% 이상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일단 양봉으로 돌려준 모습입니다. 오늘 나스닥 양봉까지 돌려주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일단 바닥은 잡은 걸로 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요 보시면 일단은 이번 달 변동성 따져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약 5.7% 이상 변동성이 나왔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조금 더 나와서 대략 9%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상당한 변동성입니다만 미국에 비하면 훨씬 양호했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죠. 5월 달이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힘들었었냐?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일단 요 부분입니다. 요거. 기존에 계속해서 흘러오던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봉쇄에 따라서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거 역시 올 초부터 계속해서 깔려 있던,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깔려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5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 이 두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준 위원들을 비롯해서 시장의 참여자들 모두 나왔던 경제 지표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고용 부분은 견조하게 잘 지켜지고 있었었고 경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잘 지켜졌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강력한 긴축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연준 위원들에 의해서. 빅스텝을 처음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 자이언트 스텝으로 바뀌는 모습까지 나왔고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 연말 3.5%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5월 말 들어와서 약간 공격적인 부분을 좀 빼서 완곡한 표현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3% 이상을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이 새롭게 나타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지표들 지금 꺾이기 시작했는데? 와, 이거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 스태그플레이션 들어오면 이건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연초에 특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마리 토끼입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물가 쪽에 더 치중을 하는 거니까 경기를 좀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경기 포기한 상태가 아닙니다. 두 마리 토끼 지금 다 쫓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하나는 완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물론 주로 경기를 포기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려가 갑작스럽게 5월달 들어와서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물론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문제는 조금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던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왔죠. 어제 하루는 미국장이 휴장이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 반등이 괜찮게 나왔었을 때, 그때 저가 반발 매수들, 이게 과매도권에 있으면서 매력적인 구간까지 특정 빅테크들 중에 일부 종목들 정말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라는 리포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월 초에서 월 중반 후반 넘어올 때까지 시장은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 반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호재들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재를 다 악재로 덮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 10월, 11월 기억나시나요? 악재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다 덮어 씌우고 밀어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딱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 정도까지 악재 다 덮고 호재로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나중에 이거 반영되는 상황 나오게 되면 조금 머리 아플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반대의 상황으로 거의 이제는 다시 악재는 악재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호재에도 조금씩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패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 어떤 과도기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닌가. 5월 말부터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PC 발표 이후에 약간의 진정되고 있는 흐름, 이게 이제 그동안 호재 나와도 이 호재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조그마한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대 해석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 왔던 이 흐름에서 이제 악재를 조금씩 악재 수준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정도, 호재는 호재도 있었지 하는 생각들을 이제부터 조금씩 갖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려고 하는,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투심이라든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악재가 조금 더 크게 반영하고 있고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데 그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시장도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이것도 물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ECB 쪽에서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 생겼고, 9월 빅스텝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와 약세, 이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거의 1,300원에 육박했던 우리 환율이 단 며칠 만에 지금 1240원대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이런 정도의 흐름까지 보이는 이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들 우리 시장 제대로 된 매수가 안 들어왔었잖아요. 특히 들어와도 선물이지 현물이 안 들어왔단 말이죠. 오늘 코스닥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코스피 막판에 동시효과에 쓸어 담았죠. 물론 MSI 이 리밸런싱의 효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효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조 원 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나름 의미를 좀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향후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과도기 형태로 이제 정말 악재의 완전 악재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구간에서 그 악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터널을 지금 조금씩 건너가고 있는 그 구간 정도의 흐름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안정한 시그널은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다. 왜? 지금 투심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이거 지금 남아있는 상태니까. 미국이 확실하게 조금 더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우리도 좀 시원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6월 달에 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만한 엑기스적인 얘기들 몇 가지만 좀 보면, 일단은 내일 발표가 될 베이지북입니다. 이거 뭐 일단 미국의 경기 동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 베이지북이 사실 비중은 갖고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낮게 볼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지금 구간에서는 연준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 대응 방향이.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내일 발표되는 상황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 지난주에 PCE 잘 넘어왔잖아요. 잘 넘어왔는데 이번 3일 5월 고용 보고서, 이거 역시 잘 넘어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요번 주 일단 그 고용 보고서를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으로 넘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자체가 어느 정도는 괜찮게 나와줘야 합니다.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시장을 크게 눌렀던 부분은 경기 침체 우려기 때문에 고용이 어느 정도 받침이 돼준다라고 한다는 건, 경기가 그래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생산을 제대로 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어느 정도는 우호적으로 견조하게 나와줘야 한다라는 부분 하나 있을 것이고요. 뭐 요건 이제 개별적인 어떤 호재가 있는 바이오 쪽에 이제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역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10일 날 나오게 될 5월 CPI입니다. 요거까지 만약에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3번 연속, 2달 연속 잘 나오는 거죠. 아마 요게 조금 우호적으로 지난달처럼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잡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은 요 이후부터는 제법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속도를 조금 더, 반등 속도를 높여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지난달 이 CPI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PCE라든지 이 2번 연속 봤는데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을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까지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 연준 위원들도 지금까지 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생각해 보시면 4월 달에 연준 위원들 자이언트 스텝 나오고 3% 넘어까지 나오고, 심지어 비둘기파적 성향을 가졌던 연준 위원들까지도 엄청난 공격적 매파적 발언들이 막 이어졌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황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반영하는 발언들이다. 이거 인플레이션 조금만 꺾이기 시작하면 연준 위원들 발언 싹 바뀔 거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까지 제대로 딱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위원들 발언들 싹 바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떠냐면요, 6월 7월 50bp 올린 다음에 하반기 때 안 올릴 수도 있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하고요. 사실 하반기 때 전혀 안 올릴 수도 있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소 한 번 0.25 pp,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를 한 번 내지 2번은 더 올릴 수는 있는데, 일단 9월은 한번 쉴 것 같고요. 어쨌든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만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 조금 답답한 흐름보다 상당히 조금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6월 14일에서 15일 FOMC. 여기서 일단 50bp 인상 당연히 일단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제대로 나와주게 되면 요 부분은 어렵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역시 지금 경제 지표 워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태그는 아니야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현재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이거 고인플레이션 이거 꺾이는 거 잡혀 보여야 되거든요. 연준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꺾이는 거 봐야 된다고. 근데 그 부분들 때문에 경제 지표들은 계속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 지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일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QT 시작되죠. QT가 시작이 되면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 흡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좋게 볼 수는 없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QT까지 진행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조금씩 흡수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인플레이션 잡아낼 수 있는 간접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 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아낸다라고 하는 둔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은 매가 되겠지만 조금 더 지나서는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도 있겠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6월 전망은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직은 시장이 불안정한 국면이고요. 조금씩 이 안정화를 위해서 이 터널을 가고 있는 안정화까지의 터널을 지금 막 요 입구를 딱 나온 상황입니다. 불안정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 연결돼 있죠. 불안정한 구간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라든지 이벤트 등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 아직은 악재도 놀라서 반영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 조금은. 6월 월초에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진행 중인 시장 안정화 흐름은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안정화 흐름 나오면서 이 변동성은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씩 지수는 떨어져도 크게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상황 아닐 거고 아니면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FOMC 전후로 빠르면 5월 CPI가 발표되는 10일 전후로 시장은 일정 정도 이상의 요 지표만 잘 소화해 낸다면 반등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일정 정도의 불안정한 흐름은 아직은 조금 지속될 수 있다. 요거 전까지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지금 나오는 발언들은 계속해서 5월 초보다는 완화된 발언이지만 아직은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요거 딱 여기서 지표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완화된 얘기들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6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위로 고점은 2760포인트 조금 오버슈팅 나오면 한 2800포인트까지도 2760에서 2800포인트 정도까지도 일단 중순 이후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을 조금 요거 잘 나와야 되는 게 전제이긴 합니다. 요게 지금 일단 잘 나와야 되는 게 전제고요. 그렇게 예상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우리가 피부로 조금 느껴지는 이제 시장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해볼 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정말 힘들었던 한 달인데요.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 지방선거 모두 투표 꼭 참여하시고 6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